마리 퀴리 얘기를 하다가 마리 퀴리도 대단하지만 피에르 퀴리가 정말 대단하다. 그 아내를 그렇게 이제 집사람으로만 이제 생각하지 않고 같이 그 연구하는 동료로 생각했다는 점에서 연구도 같이 공동 그거 등록을 해주고 남편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과 동시에 그렇게 대단한 남자를 남편으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를 하면서 애도 둘이나 낳고 그러면서도 이제 둘이 같이 그렇게 연구 작업을 이어간 거를 보면은 정말로 여자로서도 굉장히 현명했구나 마리 키리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그 키리의 뭐 물리 화학적 업적은 우리가 얘기할 게 당연히 아니고요. 뭐 평가할 지위에 있지 않고 당연히 일단 자기 건강을 챙기고,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인데, 우선은 가족인 거잖아요. 그 남편과 딸들, 이 관계들, 그것도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고, 적어도 보통 이상은 됐던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여성과학자가 많지 않던 시절인데, 그런 것들을 잘했으니까, 어디, 소르본느 대학인가요? 대학에서 이제 그 최초의 여성 교수였다고 하는데,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 계속 또 연구를 해서 남편 죽은 다음에도 피에르 퀴리는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. 요즘으로 치면 음주운전 차량에 뭐 치여서 즉사 이런 거죠. 마차에 치여서 이제 죽었는데 남편 죽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이제 연구도 하고 강의도 하고 자기 그 하던 일을 계속 해갔다는 점에서도 이제 대단하고 한편으로는 그 대학도 소르본 대학도 대단하죠, 그죠? 그런 여성 연구자를 똑똑하면 내칠 건데 혹은 뭐 더 막 갈구고 막 이렇게 할 건데 그러지 않고 같은 연구자로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그 자료를 찾아보면은 뭐 여성이기 때문에 뭐 프랑스에즈 회원이 아카데미 회원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 이런 게 계속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정기문에 이제 일반적인 화법인 거고요.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우호적인 사회에 한편으로는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퀴리가 그 폴란드에서 프랑스로 간 거는 여자를 대학에 입학시켜주지 않아서 이제 그랬던 거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폴란드 머리니까 참 대단한 민족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폴란드가 우리처럼 약소국인 거잖아요. 러시아의 식민지였고 또 여기서 이제 독일의 식민지였고 역사적으로 한때는 폴란드란 나라가 아예 그냥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때도 있었고 이런데 왜 이렇게 폴란드를 못 살게 굴죠? 이게 가교에 있고 이 뭐야 그러니까 지나가는 옆에 국경을 너무 많이 닿아가지고 있고 민족들이 이렇게 전투적이고 호전적이라기보다는 그 이 슈필만이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 이미지를 조용하고 차분하고 자존감도 되게 높고 감내해내는 능력 그러면서도 끝까지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능력 그런 게 이제 뛰어나고 그거를 이제 제일 잘 보여주는 게 그 피아노 장면과 피아노 그 연주하는 것과 이 통조림 의 조합인 거죠. 먹기는 먹어야 돼요. 안 먹으면 안 돼요. 어차피 피아노도 치지 못하고 몇 년을 피아노를 셨는데도 그 피아노 연주하는 그 모습 여러모로 감동적이었고요. 폴란드 영화를 본 김에 어, 폴란드 작가 제가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갖고 그 생키에비치 책이 없더라고요. 코바디스.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지금 폴란드 작가 중에 가장 그 뛰어난 사람은 램이 돼버렸어요. 제가 솔라리스를 읽어버리는 바람에 솔라리스를 읽은 것은 물론 타르코프스키의 영화 솔라리스를 더 잘 보기 위해서인데 이게 이제 원텍스트라고 하는데 상념이 되게 많더라고요. 역시 동유럽이다 생각을 하게 됐고요. 저는 뭐 아무래도 제가 러시아 문학 전공이다 보니까 좋았어요. 그리고 언제 다시 좀 더 꼼꼼하게 이제 읽기를 바라고요. 이거는 읽지는 못한 것 같아요. 그냥 사놓고 조금 훑어봤던가 그랬는데요. 단편집도 나와 있어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. 자, 그렇고요. 좀 얘기가 중구난방이긴 한데요. 그 다운폴을 봤었는데 다운폴은 독일인의 관점에서 이제 보는 히틀러의 그 독일인 감독이 찍은 히틀러 몰락고 짧은 동안의 이제 이야기인데 항복하기 직전에 그거를 보면서 든 생각이 진짜 나쁜 짓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. 일단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머리가 좋고 못된 놈이라고 합시다. 머리가 좋고 못된 놈이 작정하고 나쁜 짓을 하면 저렇게 대규모의 나쁜 짓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거죠. 그 아우슈비츠 같은 경우에도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그 유대인 학살도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썼더라고요. 미국이 인디언 학살한 게 수적으로나 그다음에 그 포악함과 잔인함에 있어서 훨씬 더 심할 텐데 왜 그거는 영화나 이런 콘텐츠가 별로 없고 이 유대인 학살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질까? 에 대한 답으로 저는 댓글 대댓글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. 그 대댓글 중에 하나가
미국은 승자잖아요. 어쨌거나 그 원주민들을,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정복하고 자기들 제국을 세운 거고요. 히틀러는 그 제3의 제국을 만드는 자기의 꿈이 결국 접힌 거잖아요. 패배했으니까. 패자는 말이 없다.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, 그것도 물론 있을 거예요. 근데 제가 볼 때 그거보다는 그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이 있었던 거는 대략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디딘 시점 1492년인가 이렇더라고요. 그것도 역시나 이동진의 세계사 키워드 20, 그 연도 20개를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복습하는데, 아무튼 1492인가 이런데, 그때가 우리가 뭡니까? 임진왜란 일어날 때 아니에요? 1392가 이성계가 조선 수립하고. 자, 아무튼 이제 그래서 굉장히 옛날이란 말이에요. 15세기, 16세기 이제 이럴 때 이야기니까, 뭐 17세기까지 잡는다 하더라도 또 서부 개척할 때 또 왕창 죽이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제 비교적 옛날 일이고, 뭐 그땐 치고받고 싸우고 뭐 영토 뺏고 사람 뭐 이렇게 죽이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체형 벌도 처벌도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자르고 뭐 이렇게 지지고 막 이렇게 하던 때잖아요.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야만의 시대라고 치부해버릴 수 있으니까 우리도 좀 마음이 편한 게 있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이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가 유대인이나 그 밖에 이제 소수자들을 혹은 소수민족들을 박해했던 그거는, 이거는 1930, 40년대 얘기인 거잖아요. 이미 20세기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그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도덕감을 이제 못 견디게 만드는 거죠. 진짜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똑똑한데 못된 놈, 똑똑하고 못된 놈 이라고 이제 했는데, 야, 저거 사람 죽이는 것도 아무나 못하겠구나 이제 싶은 게, 제가 지금 그 존 오브 인터레스트 이제 앞부분 한 2, 30분 봤는데, 일단은 건축이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. 이게 샤워실도 만들어야 되고 소각장도 만들어야 되고, 이제 태우는데 온도가 막 1000도 이상 넘어가는데 확 태우고 식히고 옆에서 또 집어넣어 갖고 태우고, 이제 식으면은 여기다 또 새로 집어넣고 태우고, 이게 이제 그 아무나 할 수 없는, 건축술이 아주 뛰어나야지만 이제 가능한 거고. 다운포를 보니까 그 방공호를 얘기는 들었는데 저렇게까지 진짜 눈 돌아갈 정도인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나중에 물론 스탈린도 방공호를 짓죠. 지하 이제 한 6, 70m 이렇게 해가지고, 그때 이제 방사능 물질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더 깊이 했겠죠. 아무튼 저게 1940년대, 3, 40년대에 저런 방공호를 만들 수 있는 그 기술력에 너무 놀랐고요. 그리고 이제 보다 더 놀라운 건 이거였는데, 히틀러나 그다음에 이제 저 같으면 전공으로 좀 더 가까운 거는 스탈린인데요. 이 사람들은 되게 천인공노할 사람들인 거잖아요. 저런 악인들에게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많이 붙었을까 싶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일이 망했으니까 히틀러 이 나쁜 놈, 스탈린 나쁜 놈, 저놈 때문에 다 그랬어라고 하기에는 그 옆에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과연 공포 하나 때문에, 예컨대 스탈린 권력 하나만 보고 히틀러의 권력 하나만 보고 거기 몰려들었을까요? 절대 그건 아니었을 것 같고요. 다운포를 보니까는 그것이 굉장히 잘 이해가 됐는데, 그게 잘 표현될 수 있었던 거는 뭐 때문인 거예요? 이게 독일인 감독이 찍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어, 히틀러의 마지막 여비서가 이제 회상하는 식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, 이제 이게 소설 같으면 그런 이제 그 1인칭 관찰자 시점 이렇게 매길 수 있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, 다들 히틀러를 굉장히 좋아해요. 마음으로 좋아하는 게 뭐예요? 괴벨스하고 괴벨스 아내는 말할 것도 없고, 괴벨스 아내는 살짝 히틀러한테 남자로서의 어떤 그런 연정까지도 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헌신하는 그런 느낌이었고, 이 비서도 마찬가지고요. 이른바 참모진들이 떠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거기에 남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취하는 거 자살하기도 하고요. 특히나 이제 히틀러가 자살한 다음에는 자살을 많이 하는데, 그 사람들이 자살을 했건 아니면 이제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은 그 독일 장교로서의 어떤 위엄, 존엄 이런 걸 이제 갖추고 싶은 거잖아요. 그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고 히틀러에 대한 충성심도 굉장히 강하고. 근데 저런 이제 밖에서 보면은 저거는 진짜 인간 쓰레기예요. 뭐 도살자의 인간 백정의, 이거 히틀러에 대해서, 저기 스탈린에 대해서 쓰는 표현인데, 다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절대 그것만 있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. 그 다음에 그 영화 속에서 히틀러가 보여주는 모습이 한편으론 되게 마음씨 좋은 인정 많은 할아버지의 느낌? 실제로 그런 면도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. 여러 이제 그 측근들이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 별로 권위적이지 않고 굉장히 상냥하고, 호칭 같은 거 빼고 그냥 히틀러 씨라고, 그럼 뭐 해야 히틀러 이렇게 되나요? 부르라고 하고, 이런 것들은 절대로 그를 미화하려는 게 아니라 아마 실제 그의 모습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. 왜냐하면 인간은 굉장히 다면적이거든요. 스탈린도 그렇고요. 그리고 그 원래 그림을 그리려고 했었으니까 히틀러가. 근데 이제 작품을 보면, 히틀러 그림 보면
뭐 이거 갖고 밥벌이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마 직업적인 화가로서는 아니고 뭐 미술 선생님이나 이런 거 다른 것이 좀 받쳐진다면 뭐 교육학이나 이런 게 들어가 가지고 그 정도지 막 그림을 아주 천재적으로 그리는 건 아니잖아요. 근데 히틀러의 어마어마한 장기라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 선동, 연설 이런 것들인데 뭐 그런 히틀러도 있을 것이고 이런 히틀러 저런 히틀러 다 있을 건데 그 마지막에 이제 얼마나 고증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히틀러가 이제 자살을 하고 내 시신이 욕보이는 게 싫으니까 이제 태워달라고 경호실장 정도 되나요? 그런 이제 그 저기 군인 복장에 이제 그 경호실장이라 합시다 하게 이제 부탁하는데 정말 거절하지 않잖아요. 힘든 명령이지만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진짜 난리통에 휘발유를 몇 리터를 엄청 모아가지고 진짜 시신까지 싹 소각을 시켜주는데 그 엄청난 명령 체계, 행정 체계를 보면서 어, 물론 낫지를 옹호하는 게 당연히 아니고요. 그 행정력이나 이런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졌구나. 저런 사람들이 저거를 좋은 일에 쓰면은 괜찮은데 저거를 이제 못된 일에 쓰는 바람에 저렇게 이제 살상이 일어났다. 엄청난 살상이. 그게 시작된 건 이제 1차 세계 대전부터인데 그전에는 전쟁이 나도 뭡니까? 그렇게까지 많이 죽일 수도 없었던 거예요. 근데 이제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혁명 이래로 산업 공업 기술들이 이렇게 많이 발달을 하면서 그 부작용인 거죠, 한편으로는. 이렇게 이제 많이 죽이게 되고, 이제 그 기술들을, 인류가 이룩한 이 기술들을 좋게 쓰지 못하고 나쁘게 쓰면은 이런 이제 참상이 벌어진다는 거를 이 다운포를 보면서도 한 번 더 이제 봤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일인의 입장에서 독일 그 히틀러와 참모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한 이제 영화 나름대로 재밌게 봤는데 심리적인 하중이 덜해가지고 왜냐면 걔들이 죽는 건 좀 당연해 보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근데 거기서 이렇게 머리 없는 의무관, 군의관 그 장교 있잖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멋있더라고요. 떠나라고 하는데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다 어떡하냐고 환자들과 민간인들은 거기에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이 자살하는 그 과정에서도 왜 자꾸 죽으려고 하냐고 죽을 시간은 얼마든지 있는데 어떻게 살지를 이제 고민하라고. 근데 맨 마지막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짧게 짧게 이렇게 이제 적어주던데 독일 이제 장교니까 잡혀갖고 갔어요. 포로로 가가지고 소련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나왔더라고요. 나와가지고 진짜 천수를 다 누리고 죽었더라고요. 그 슈필만도 그렇고 정말 그래서 인명은 제천이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 자, 이 모든 것에 깔려 있는 그 무서운 사고, 전체주의가 뭘까요? 또 약간 협소하게는 군국주의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, 아, 초반에는 독일에 되게 이제 사회주의 어떤 흐름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자리 잡고 말고 막 소요가 일어나는 와중에 히틀러가 난 놈은 난 놈이었나 봐요. 그리고 그 하늘이 저 놈을 돕는다. 저 사람이 하늘이 저 사람 편이다. 그 고우영의 18사략인가요? 그 만화 있잖아요. 역사 만화. 거기 보면 나오는데 한유방을 보고서 그 여씨의 그 여태후의 아빠가 그 딱 보고서 쟤는 되게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뭐 전술 같은데 능한 것 같지는 않은데 딱 보니까 하늘이 저거를 돕는 거예요. 그래갖고 이제 자기 딸의 남편으로 뭐지 사위로 이제 이렇게 엮어주는데 진짜 하늘이 돕는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싶은 것 같고 히틀러가 이제 결국 그런 거였던 거죠. 그리고 마지막 자살까지도 어떻게 보면 히틀러의 내적인 그런 기전에 굉장히 잘 맞는 이제 방식이었던 것 같고 히틀러가 되게 연극적이고 막 그렇잖아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히틀러보다는 스탈린이 조금 더 흥미진진한 캐릭터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번 학기에 좀 시간이 되면 공부를 좀 해보고 찍을 수 있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학적으로 조금 파보려면 이런 책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옛날에 샀더라고요. 안 읽었더라고요. 지금 시간 봐갖고 읽으면 좋겠고 전체주의의 기원을 딱 펴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반유대주의예요. 그러고 이제 제국주의였나? 네, 그런 게 나오고요. 이게 이제 한나 아렌트가 이미 뭐야 저 미국으로 뭐지 망명을 했나 아니면은 그 무국적자 정치 도망은 갔는데 어디 이제 정착을 못한 채로 이제 사는 중에 일부가 반유대주의고 이부가 이제 제국주의고요. 그 다음이 이제 전체주의인데요. 그것들이 뭔가 이렇게 서로 이제 연결이 돼 있겠죠. 유대인 얘기 많고요. 드레피스 사건. 근데 드레피스도 유대인이니까 결국 유대인이네요. 이런 반유대주의 정서가 어떻게 뿌리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국주의, 그다음에 이제 전체주의인데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해야지
그런 게 보이나 봐요. 그러니까 아이히만의 그 재판을 전 세계가 다 지켜봤는데 모두가 다 한나 아렌트가 한 얘기를 한 건 아니거든요. 그건 이제 아렌트가 한 거잖아요. 악의 평범성에 대한 어떤 그런 깊은 사유나 고찰 같은 거는 역시나 이 책이 먼저입니다. 이 두 권인데요. 이렇게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네, 그래서 볼 줄 아는 사람만이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깊이 잘 보도록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,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식의 학적인 공부는 이 공감 능력이죠. 지금 그 존 오브 인터레스트에서 보이듯이 대충 알고 저랬겠지 했는데 다 알고 있었다니.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에게서 지금 다 빼갖고 오는 거잖아요. 이 다이아 반지는 어디서 났는 줄 알아? 세상에 치약에 들어있었던 거잖아. 걔들은 엄청 똘똘하잖아. 엄청 똑똑하잖아. 그래서 내가 혹시 몰라서 치약을 또 다 가져오라고 했잖아. 알면서도 저렇게 했다는 게 너무나도 이제 소름 돋는데, 혹시라도 보고 이제 찍을 시간이 있으면, 네, 지금 뭐 시간 없을 것 같긴 한데요. 자, 많이 떠들었습니다.